지난 영상에서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를 소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허용하라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화가 일어난다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과 싸워야 하나요? 오늘 이 질문들에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는 이름 자체도 결국엔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 심화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의 기본 철학과 실천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 조명의 순간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환이 완성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순환하면서 우리 삶을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왜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는 이름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지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깊은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정화란 제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과 싸워서 없애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한은 적이 아닙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제한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저건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약해, 같은 믿음들, 이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대부분은 한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들이에요. 어린 시절 상처받았을 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만들어진 방어막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형성된 적응 패턴일 수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고 실제로 우리를 보호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역할이 끝났는데도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방공에 숨어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에서 정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제한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제한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열매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생각해보세요. 껍질은 열매가 익는 동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다 익으면 어떻게 되나요? 껍질이 저절로 벗겨지죠. 우리가 억지로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한아, 사라져.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한은 더 강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억압한 것은 더 강한 힘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 제한아, 네가 한때 나를 보호해줬구나. 고마워. 네가 역할을 다할 때까지 있어도 돼. 이것이 진정한 허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허용하면 제한은 저항할 이유를 잃어요. 저항받지 않으니까 저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명해집니다. 여기서 투명해진다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투명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제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에고입니다. 에고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에고를 버려야 해. 에고가 문제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에서는 에고를 다르게 봅니다. 에고도 제한과 마찬가지로 파괴하거나 제거할 대상이 아닙니다. 에고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창문을 생각해보세요. 더러운 창문은 햇빛을 가리고 왜곡합니다. 방 안에서 밖을 봐도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런데 창문을 깨끗이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햇빛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밖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창문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창문은 여전히 있어요. 다만 투명해져서 빛을 가리지 않게 된 거죠. 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적 자아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에고가 불투명할 때예요. 에고가 자신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내면의 신성한 현존을 가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정화 과정에서 에고의 불투명한 층들, 즉 두려움, 집착,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믿음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에고는 점점 투명해지고 그 투명해진 에고를 통해 내면의 신성한 현존이 방해 없이 비춰나오게 됩니다. 결국 에고는 신성한 현존이 세상과 만나는 투명한 접점이 되는 거예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화가 진행되어 제한이 투명해지고 에고가 투명해지면 어느 순간 조명이 일어납니다. 조명이 뭘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내면의 빛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는데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조명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의 표현을 빌려올게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깊은 깨달음의 순간에 엠마호라는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의미는 이 어찌 놀랍지 않은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항상 있었는데 몰랐던 것을 드디어 알아본 놀라움입니다. 잠시 이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온 집 안을 뒤지며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찾던 게 내 손에 들려 있었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허탈함? 아니요, 경이로움입니다. 이게 여기 있었다니. 조명의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신성한 현존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건 하나의 개념이었어요. 믿어야 할 명제, 이해해야 할 가르침이었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진짜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이 개념이 직접적인 인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실천자는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새로 한 게 아니야. 나는 이걸 항상 알고 있었어. 이것이 엠마호의 체험입니다. 찾던 것이 찾는 눈 속에 있었고 구하던 것이 구하는 마음 자체였다는 깨달음. 그래서 조명은 발견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은 게 아니라 항상 있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에는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명 이전에는 신성한 현존에 대한 알미 간헐적이었어요. 어떤 순간에는 느껴지다가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잊어버렸죠. 명상할 때는 느껴지는데 일상에서는 사라지고 조명이 일어나면 이 불륜 속성이 해소됩니다. 신성한 현존이 특별한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해하는 일관된 기반이 됩니다. 명상할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 알미 유지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변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명에서 우리는 신성한 현존을 인식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보는 나와 보이는 신성한 현존 사이에 미세한 거리가 있어요. 변화는 이 거리마저 사라지는 겁니다. 조명에서는 신성한 현존을 본다면 변환에서는 신성한 현존으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신성한 현존이 있다 해서 나의 전인격이 곧 신성한 현존의 표현이다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신성한 현존은 영혼, 마음, 몸 넘어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성한 현존은 이 세 차원이 분리 없이 하나로 작동할 때 자연히 드러나는 본래적 상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분열되어 있을 때 어떤가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은 거부할 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안 될 때, 내면과 외면이 따로 놀 때, 이럴 때 우리는 힘들죠. 뭔가 막힌 느낌, 흐르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 분리 자체가 제한입니다. 변화는 이 분리가 해소되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면과 외면이 연결되고 나와 세상이 대립하지 않는 상태. 이 통합된 전인격 자체가 신성한 현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전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변환된 상태에서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의도는 깨어난 신성한 현존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의 균형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기서 균형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면 보통 저울을 생각하시죠. 양쪽이 똑같은 무게로 멈춰 있는 상태. 이것이 죽은 균형입니다.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에서 말하는 균형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균형입니다. 서핑을 생각해보세요. 서퍼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파도는 매 순간 바뀝니다. 서퍼는 어떻게 하나요? 매 순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균형을 찾아가죠. 고정된 자세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파도에 응답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균형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응물자연이라고 합니다. 오는 것에 응하여 스스로 그러함, 미리 정해진 반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에요. 또한 시중이라고도 합니다. 때에 맞춘 중정, 중간 지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의 때에 맞는 적절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균형의 다이나믹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가 생명과 아름다움의 레이키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지된 완성이 아니라 매 순간 생명의 흐름에 응답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역동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는 보통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고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파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는 이름 자체도 사라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의 핵심 주장은 신성한 현존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치유 능력은 외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깨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는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는 이름 자체가 왜 필요할까요? 이름은 지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이 길과 다른 길을 분별하죠. 그러나 실천자가 변환을 통해 신성한 현존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을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지시해야 할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불교에 이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말라.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는 이름, 매뉴얼, 허용과 의도라는 실천법, 정화 조명, 변환이라는 설명체계, 이 모든 것은 손가락입니다. 달 자체는 여러분의 신성한 현존이에요. 손가락이 달을 성공적으로 가리켰다면 손가락은 잊혀져야 합니다. 손가락에 집착하면 달을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는 형식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면 그 형식 자체는 투명해지고 궁극적으로 의미를 잃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물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현존을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것으로 존재하고 살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뭘까요? 당사자의 실존과 실천뿐입니다. 허용하고 의도하는 삶, 투명해진 에고를 통해 신성한 현존이 세상과 만나는 삶, 매 순간 살아있는 균형을 찾아가는 삶, 이 삶에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꼬리표가 사라질 때 더 순수해집니다. 나는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 실천자다라는 정체성마저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체성도 투명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의 역설적 자기 완성입니다.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가 완전히 성공하면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는 사라집니다. 형식이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면 형식은 더 이상 필요 없어져요. 가르침이 완전히 체화되면 가르침이라는 외피는 벗겨집니다. 남는 것은 이름 없는 실존, 이름 없는 실천, 이름 없는 신성한 현존에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의 심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화는 제한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한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투명해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에고도 마찬가지로 파괴가 아니라 투명화입니다. 조명은 새로운 것의 발견이 아닙니다.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인정하는 엠마호의 순간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합되어 신성한 현존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는 이름 자체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실존과 실천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허용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라는 이름조차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미 그것으로 살고 계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